는 예로부터 닭의 도시라 했습니다. 달구벌이란 지명도 바로 닭에서 왔죠. 무엇보다 대구가 닭의 도시가 된 것은 대한민국 양계 산업의 발생지가 대구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대구의 자부심이 된 치맥 축제는 물론 전국을 주름잡는 많은 치킨 브랜드들이 대구에서 탄생하고 있습니다. 닭의 도시, 치킨의 고향, 대구 치킨 산업의 역사를 알아봅니다. 때론 바삭하게, 때론 달콤하게 세상의 입맛을 평정할 치킨. 치킨의 시작은 흑인 노예들의 소울푸드. 시대는 19세기 초 미국 남부의 흑인 노예들이 먹던 튀김닭이 시초. 이때부터 기름에 푹 담가 익혀먹는 딥프라잉 방식이 시작됐으니 세월이 흘러 미국 치킨이 켄터키 할아버지로 이어지는 동안 바삭한 치킨 혁명은 한반도에도 상륙했다. 동닭이란 이름으로 새로운 닭의 시대를 연 대한민국.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달콤한 양념으로 시작된 한국형 치킨 시장의 뿌리는 바로 대구. 통째 먹고 잘라 먹고 여름 복날 백숙에서 프라이드 치킨으로 대대적인 변신을 한 대구는 닭의 도시. 모름지기 스포츠가 있는 곳에 지느님이 계셨고 사람 셋만 모이면 치킨으로 대동단결.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바삭한 유혹은 맥주와 함께하면 금상첨화. 첫눈 오는 날엔 치킨에 맥주인데. 자고로 치맥은 데프리카. 대구가 고향이랬으니 전국을 치맥 열풍에 빠뜨린 대구 치킨의 저력을 파헤친다. 대구 치킨 역사 50년, 그 혁명의 시작, 대구 치맥을 말한다. 대구가 대한민국 양계 산업의 르네상스를 환하게 열게 되는 것은 무슨 입지적인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우리 유정희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대구의 양계 산업이 발전하게 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교통망이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도라든지 도로, 또 낙동강 백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큰 몫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닭고기나 계란이 아주 판매가 많았었고, 그래서 그 가운데 사육농장, 그 다음에 부화장, 도개장이 많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지금은 뭐 닭에 사람들이 관심이 집중되는데요. 그 예전에는 닭보다는 계란에 훨씬 강력한 힘을 발휘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게? 그 6.25 사변 이후 50년도에는 그 닭을 이제 두 개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산란계라는 계란을 목적으로 하는 예. 산란계가 있고, 육을 또 키우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하는 육계가 있습니다. 당시 그 피난민들의 단백질을 공급하기 위해서 산란계를 이제 육성시키고 하는 초기 단계 양계 산업은 그렇게 시작됐다고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양계 산업도 어떤 것인가 좋은 것인가 살펴보니까 이 범어동이라든지 이쪽이가 굉장히 적지라 해가지고 양계 단지가 많이 생기고 했는데, 이때 시절에 아무래도 좀 관여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좀 얘기를 듣고 싶네요. 그때 당시에는 양계가 집단적으로 사용하는 곳이 범어동이라든지 한금동, 또 매호동, 시지라든지, 그리고 인근에 있는 경산 이쪽 편에 많은 사육 농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부화장이라든지 도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생겼는데, 그때 당시에 그 부화장 숫자가 대구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 얼추 이렇게 추산되는 게 혹시 한 기억? 7, 8군데 정도. 그 정도면 해도 많죠. 예, 기억을 네네,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도 이제 양계 산업 취재도 일을 하면서 신기 부화장이라는 전설의 부화장이 있었더라고요. 예. 근데 이 부화장이라는 게 일반 시청자들은 부화장이 어떤 곳인지도 잘 모르고 하니까, 그때 있었던 신기 부화장과 인근에 있었던 부화장에 대한 어떤 풍경, 어떤 좀 이야기를 해보시겠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그 70년도 초에 제가
그 지역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그 당시 신기농장은 지금 현재 7성 파출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주위에 7성 부화장과 신부화장이 한 100m 간격으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양대 산맥이라 해도 그렇습니다. 박정희 정권 그 경제개발 5개년 사업 계획 당시에 이 지역 구미라든지 대구라든지 포항 여기는 이제 산업화 되면서 구미는 전자, 대구는 섬유, 기계, 포항은 철강, 울산은 뭐 조선 등 도시화 산업화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 축산 산업은 전라도 쪽, 충청도 쪽으로 그 이동을 하게 되고 현재 그 공백이 이제 가공 산업에서 90년도, 80년도, 90년도를 넘어가면서 저희 대구 지역은 유통 산업으로 이제 자리매김하는 시대적 변화가 그 무렵에 이제 생기게 되었습니다. 뭐 지금이야 뭐 프라이드 치킨 세상이지만은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예전에는 뭐 프라이드 치킨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닭 시절이죠. 그래서 이제 닭을 소비하는 대구만의 방식들이 여러 가지 음식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중에 뭐 백숙도 있고 삼계탕도 있고 이런데 이 식재료인 닭 그게 이제 돼지 소와 비교해 닭 소비량은 상당히 좀 달랐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때 두 분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지금 옛날에 저희들이 그 기억을 들어보면은 옛날 시골에 가면은 참 그 소돼지는 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소는 젖어 먹는 이러고 감히 돼지도 그렇고 해서 손쉬운 부분이 집에서 기르는 닭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특별한 요리 방법이 없었고 주로 한 마리를 잡으면은 그 물을 많이 부어서 좀 배고픈 시절이니까 그걸 갖고 그 동네 주민도 부르고 해서 놀아먹는 그런 어떤 기억이 납니다. 예전에 그 앞산순환도로에 들어가면은 한 집 끝나 한 집이 닭도리탕 집이라. 예, 뭐 자꾸 일본 용어라고 이제 해가지고 근데 이게 일반 토박이들은 닭도리탕 해야 좀 말들이 좀 있는데 근데 보통 표준어는 닭볶음탕이죠. 그때 좀 드셔보셨습니까? 아, 예. 그쪽에 닭도 먹어봤지만은 저희 닭을 또 공급도 해봤습니다. 그쪽으로. 아, 예. 공급을 하면서 그쪽에는 뭐 닭이 아주 그 사이즈가 예. 그 좀 맛있는 사이즈 예. 그런 닭만 취급을 하다 보니까 아무도 고객들이 맛이 있으니까 가면 자리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백숙 시대가 상당히 국민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다가 어느 날 다크호스가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그 다크호스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전기통닭이에요. 이 전기통닭 이야기 등장도 우리가 대구 양계산업 할 때 이거 빼놓을 수가 없는 대목인 것 같은데 어느 분에서 예, 제가 했습니다. 60년대 서울에서 그 명동에서 그 영양센터라는 전기구이 집이 생겼었습니다. 그걸 지금 대구의 그 동성로에 들어왔었죠. 그 처음 가게 가게 이름이 서울 영양센터라는. 저도 기억나는 예. 것입니다. 그거 생기면서 그 호응도가 좋고 하니까 그 이제 그 주위에 백마강, 대구은행 본점, 대구은행 본점 근처에 뭐 네. 백마강, 또 향촌동. 저 밑으로 향촌동 가면은 주부센터. 예, 알죠. 횟집으로도 유명했죠. 예. 그죠? 그래서 뭐 그런 게 많이 생겼었죠. 여기 보면은 71년에 보니까 해표 식용유가 등장을. 안녕하세요. 식용유는 뭘 쓰시죠? 그야 믿을 수 있는 햇죠. 뿅뿅 식용유. 이 식용유 등장이라는 게 또 밀가루 등장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 전기통닭하고 프라이드 치킨하고 가는 약간의 가격 역할을 한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예, 뭐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근데 이제 엄격하게 이게 치킨 시장이 전기 통닭과 프라이드 통닭 구분 지을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 그 오늘날의 그 서양식 프라이드 치킨은 1953년도에 한국전쟁 이후에 미군으로부터 유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간간히 이렇게
운영이 되다가 60년대에 주로 이제 전기 통닭이 유행을 했죠. 그때 풍미를 하죠. 예. 그러다가 70년대에 들어오면서 올 쇼크가 옵니다. 올 쇼크가 와서 이제 전기 요금이 상승이 되고 그 당시에 이제 대기업들이 공유들을 수입하면서 이제 식용유와 밀가루 가격이 많이 좀 저렴하게 되죠. 이런 것들이 오늘날의 프라이드 치킨 시장을 태동하게 만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 80년대 사실 외국계 프라이드 치킨 먹었을 때 사실 이게 뭐 비스켓을 먹는지 좀 사실 좀 약간 충격이었거든요.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는 않았는데 그때 대학 시절 아니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뭐 대학 시절이었죠. 그런데 당시에 대학생들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주 먹지는 못했는데 좀 쇼킹한 부분은 있었죠. 상당히 바삭하고 좀 특이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구매력 자체들이 그렇게 왕성한 시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90년대에 들어와서야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렇게 많이 보급화되는 그런 현상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구가 우리 기록에 보면은 일단 뭐 개성통닭 이게 나중에 멕시칸 된다는데 그 태동 비밀도 우리 시청자를 위해서 좀 한번 그때 한번 자세하게 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그게 그 멕시칸 양념 통닭의 시초인데요. 이름이 예. 그러면은 시초 그 맨 처음에는 개성 통닭이라고. 예. 동네는 어느 동? 동네는 효목동에서 조그만하게 아.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했는데 그때 시작을 할 때는 대부분 보면은 시장에서 닭을 보고 잡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튀겨가 줬는데 특이하게 개성 통닭은 공장에서 그 도계장에서 잡아온 닭을 가지고 1차 염지를 했어. 그렇게 닭을 튀겨가지고 염지를 한다는 거는 일단 양념을 좀 그렇지. 배어들도록. 그렇지. 지금 그 닭의 비린내라든지 뭐 여러 잡내를 좀 잡아주고 또 속 간을 배이도록 그렇게 했었죠. 사실 튀기가 먹어보니까 맛은 상당히 있더라니. 치킨 공화국이라 불리는 대한민국. 한 집 건너 한 집이 치킨집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거리 곳곳이 치킨집으로 넘쳐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영업 중인 치킨 전문점의 수는 8만 7천여 곳. 이는 편의점보다 많은 수치로 국내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치킨의 고장 대구 역시 운영되고 있는 치킨 전문점만 해도 1,900여 개. 전국구 치킨 프랜차이즈 중에서 대구를 본점으로 하는 곳도 10여 곳이나 된다. 이처럼 대구를 중심으로 태생한 치킨 프랜차이즈는 1980년대 황금기를 맞이하기 시작하는데 바로 양념 프라이드 치킨이 개발되면서부터다. 1978년 대구에서 처음 개발된 양념 프라이드 치킨. 당시 사람들의 입맛을 단번에 사로잡으며 전국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선풍적인 인기에 대구의 첫 치킨 프랜차이즈가 생기게 되고 이를 기반으로 치킨 프랜차이즈들이 점차 늘기 시작하는데 이들이 바로 대구 치킨 1세대 프랜차이즈들이다. 아마 그때 당시에는 이 체인점 문을 열려고 해도 점포를 구하지 못했었어요. 그 정도로 인기가 많았었고 또 그때는 이 소비자들이나 집에서 뭘 먹거리를 시켜 먹으려 해도 마땅한 게 없었는데 우리 양념 통닭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상당한 이 주 간식거리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아마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었죠. 우리가 처음 이제 프라이드 치킨만 할 때는 뭐 1년에 한 3, 40개 그리고 이제 프라이드 양념 나오고 난 뒤에는 단시간에 170개 이 정도 했으니까 진짜 완전 폭발적이죠. 양념 프라이드 치킨을 주력으로 대구 치킨 산업의 황금기를 이끈 1세대 치킨 프랜차이즈. 이후 간장 소스와 같은 신메뉴와 함께 가성비를 내세운 2세대 치킨 프랜차이즈들이 등장하게 되고 거기에다 새로운 마케팅을 더한 치킨 프랜차이즈가 나오게 되는데 이들이 바로 3세대 치킨 프랜차이즈다. 일단 부위별 그다음에 그 뼈에서 이제 순살로 변하는 거
그리고 거기에다가 소스들을 다양하게 접목을 시켜서 하는 것들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되고, 그리고 그게 오면서 맥주와 결합이 되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치맥이죠. 치맥이 3세대를 줄을 이루고 있지 않았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1980년대부터 태동하기 시작한 대구 치킨 프랜차이즈는 1990년대 후반 더욱 번성기를 맞이하게 됐는데, 그 이유는 IMF로 인해 거리로 나온 실직자들이 창업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치킨 프랜차이즈 사업에 뛰어들었기 때문. IMF 외환위기 이후 전국의 치킨 프랜차이즈 열풍이 또 한 번 일면서 덩달아 호황을 누린 것이 있었으니 바로 육개 산업이다. 90년도 초에 이제 대대적인 붐이 일어났죠. 이제 양념이 멕시칸 치킨 파는 게 전국에 체인점이 생기고 이래가지고 이제 양념이 다시 살아났죠. 살아나면서 우리가 양계 산업도 이제 또 좀 좋아졌고 많이 엄청나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실제로 육개 산업은 90년도부터 좀 좋아지기 시작했죠. 양념 통닭이 개발되기 전에는 대구 개육 산업이 많이 위축되어 있었는데 양념 통닭이 개발됨으로 인해 가지고 대구 개육 산업이 많이 크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부문중이나 2마리 치킨이 유행하면서 전국적으로 가공 생산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개육 산업이 발전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보면 대구의 양념 통닭이 시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원래 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 자식을 통해가 제가 많이 감염이 되었습니다. 맛을 다 전문가이지만은 어떨 때는 동네에 프라이드 치킨 먹으면서도 개인의 취향들을 또 반영해가 주문하기도 하는데, 돌아가면서 어떤 형태의 프라이드 치킨을 좋아하는지 한번 우리 저 동생이. 예, 저는 간장치킨을 제일 좋아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닭다리를 제일 좋아합니다. 아, 닭다리. 예, 닭다리가 숫자가 조금 한정돼 가지고 그 먹고 싶어도 손주가 다 가져가 보면은 또 주문해 가지고 닭다리만. 박준생. 네. 지금 뭐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간장 날개 치킨이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네. 좀 중독성도 있고, 특히 또 맥주하고 곁들여서 먹으면은 그만큼 좋은 게 없으니까. 네. 그래서 치맥이 최고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 팀워크의 에너지를 올리는데도 그래서 이게 그 찜닭이나 이런 것보다는 프라이드 치킨이 그 팀별로 이렇게 잘 시켜 먹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편집국에서 이거 오면은 갑자기 분위기가 전부 그동안에 어두운 뭐 완전 구름 낀 하늘에다가 누가 한 분 오시는 분이 방문하는 분이 이걸 탁 한 몇 개만 딱 놓잖아요. 갑자기 여러 부서의 사람들이 표정이 밝은데 역시 그 프라이드 치킨의 파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대구 치킨 브랜드 시작을 하다 보면은 80년대 프라이드 치킨과 맞물린 어떤 당시 시대적 상황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이게 프라이드 치킨 산업이 이제 70년대 들어와서 이제 태동을 하면서 80년대 초반에 우리 마시다시피 경제가 급성장을 하지 않습니까? 네. 연평균 제가 알기로 한 8% 이상씩 성장할 시절이기 때문에 구매력 자체도 이제 높아지는 시기였습니다. 그렇지만은 구매력이 뭐 한꺼번에 높아지지는 않잖아요. 서서히 오는 상황이. 제가 대학 시절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서서히 학생들도 이제 사먹기 시작하는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주로 이제 재래시장 쪽에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생겨났습니다. 재래시장에 스타 통닭들이 있었죠. 네, 네. 뭐 원주 통닭도 있었던 것 같고 대구 통닭, 88 통닭. 이게 80년 초부터면 82년에 프로야구가 82년이죠. 드디어 올 3월 27일 한국 프로야구사의 영원히 기록될 팡파르가 서울운동장 야구장에 울려 퍼졌다. 그 얼음에서 호프집, 그리고 호프집에 가면은 대표 안주가 치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어떤 우리 치맥의 약간의 초기적인 형태들이 드러나는데, 이제 이때 이제 치킨이 새로운 한국 사상, 새로운 양념법을 개발해가지고 이 상상을 초월하는
공전이 히트를 치죠. 그때 얘기 한번 좀. 우리가 그 전에 주로 시장에서 그냥 튀김 후라이드만 이래 먹고 하다가 그 개성통닭 우리 형님이 그 닭을 염지를 해가지고 시작을 하면서 그 양념을 개발했죠. 양념을 양념을 그러니까 전부 개발한 이유는 어떤? 다 후라이드만 다 하니까 다 어디 가면은 시장이라든지 어디 나가면은 전부 다 이 켄터키 치킨 다 그렇게 불렀죠. 옛날에는 후라이드 치킨을 전부 한 가지만 그렇게 해오다가 이 형님이 이거 가지고는 승부가 안 나겠다. 그래서 이제 좀 색다르게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양념을 개발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프랜차이즈를 시작하면서 뭐 여러 가지 전략 전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사실 그때는 뭐 전략이 없었습니다. 특별한 전략이 없고 이제 고객들이 먹어보니까 아 맛이 있다, 괜찮다. 그럼 뭐 줄을 서서 먹으니까 이게 이제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 나도 이래 점포를 하나 매장을 하나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매장들이 늘면서 이제 상표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광고도 하지 않을 예, 수? 그렇죠. 광고를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의 그 대구 경북 지역에가 먼저 시작을 하면서 뭐 늘어나니까 몇 개까지 늘어나죠 이게? 그 광고 할 때까지만 해도 약 한 300개 정도 됐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여기에서 이제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멕시칸 이 프랜차이즈 이 브랜드를 벤치마킹해야 새로운 브랜드들이 많이 생겨잖아요. 그걸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그 옆에 그 대표님 선배님 말씀대로 멕시칸을 종사하셨던 분들 중에 또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내신 분들이 있는데 들어보셨으면 참. 예. 그러고 멕시카, 뭐 페리 같은 한 90여 개 이상의 그 프랜차이즈 본사가 멕시칸의 영향을 받아서 태동을 하게 됩니다. 80년도 무렵에. 그래서 역시 그 멕시칸의 힘이 지역 프랜차이즈를 활성화시키는데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양념의 시대가 엄청나게 강력하게 힘을 발휘할 때 간장에 또 대항마가 나죠. 간장 프라이드 치킨은 이 교촌으로 대별이 되는데 그 얘기를 한번 모델로 한번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예, 뭐 91년도에 창업을 할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그 안동 그 찜닭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안동 안동에 찜닭의 도시락. 베이스인 간장 베이스인 거기에서 착안을 하셔가지고 차가는 거기서 그 착안을 하셔서 간장 소스를 개발을 하셨어요. 예, 그렇게 해서 1991년 구미에서 이제 10평짜리 매장으로부터 거기 구미 무슨 동이죠, 거기가? 거기가 현곡동입니다. 현곡동. 그래서 거기에 직접 10평짜리 매장을 창업을 하셨어요. 교촌이 그 당시에 부분육이라는 개념의 메뉴를 최초로 내놓게 됩니다. 아, 부분육이라고 하면은 과거에 그 날개라 그죠, 닭날개를 보면 그 윙과 봉이라는 그 부위가 나옵니다. 그 부위를 가지고 이제 만드는 게 부분육 시장의 사실 시초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IMF의 상황으로 가기 직전에 이제 이런 어떤 대구의 치킨 브랜드가 이것도 1세대, 2세대, 3세대로 이렇게 분류를 또 할 수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그 태동기, 그 70년대 후반, 80년대는 그 양념 소스를 만들어낸 이제 멕시코로 한 제가 등등의 세대가 있었다면 이제 90년대, 2000년대 넘어가면서 이제 간장 소스 만든 교촌, 그리고 또 2000년대 IMF 때 그 이제 가성비를 전략으로 해서 만들어내는 프랜차이즈들이 생깁니다. 그게 두 마리 치킨의 형태의 프랜차이즈들이 이제 2000년도 90년대하고 2000년대에 겹치면서 또 2세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프랜차이즈가 생기고. 두 마리라는 거는
또 약간 신의 한 수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이름들도 보면 뭐 호시도 있고 종도 있고 뭐 종기 이게 다 대구에서 나온 거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그렇게 참 이건 난 대단하다는 지금. 그래서 두 마리에 얽힌 이야기. 예. 무게를 아니 큰 거 두 마리 다 줘버리면 남는 게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회장님은 이 두 마리 치킨을 하시게 됐냐고 물었더니만 가족이 네 분이 있답니다. 그런데 가족 네 분이 치킨 한 마리를 시켜놓으니까 다리가 2개고 날개가 2개면 진짜 먹고 싶은데 다리를 네 사람이 먹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마리 가격에 2마리 치킨을 가지게 되면 닭다리도 4개고 날개도 4개면 가족들이 다 같이 먹고 싶은 걸 즐겨 먹을 수 있다. 그 생각은 굉장히 단순하지만 그 소비자 만족에는 굉장히 필요한 그런 발상의 전략을 갖고 이 프랜차이즈를 하셨는데 적중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마리 치킨이 이제 그 호텔의 성장과 동시에 같이 많은 브랜드가 또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닭을 사랑하는 나라 대한민국. 1년간 닭고기 소비량만 해도 10억 마리. 한 사람이 먹는 닭고기 양 또한 엄청난데 40여 년 전과 비교하면 그 양이 무려 13배나 증가했다. 그중 70%가 치킨으로 소비되고 있는 지금. 치킨 시장 규모 또한 커져가고 있는데 하지만 모든 이가 좋아하는 이 치킨에게도 시련은 있었으니 그 앞길을 막아선 무시무시한 위기들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조류 독감이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충북과 충남권을 벗어나 2003년 대한민국의 모든 양계 농가를 공포에 떨게 한 조류 인플루엔자 AI. 야생 조류로부터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된 닭들은 대량으로 폐사하거나 무차별 살처분되었다. 우리가 이제 AI는 주로 왔는 게 산란계 AI가 왔는데 육계는 AI가 안 왔는데도 이제 같은 닭이라고 취급을 당해가지고 소비가 안 됐어요. 그 시민들이 통닭이가 애들도 통닭을 안 먹였어요. 우리는 참 소비가 안 돼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홍보를 했어요. 우리가 참 KBS, MBC 막 각 방송국마다 다니면 홍보에다 사정도 하고 참 전국적으로 우리가 대한양계협회 위주로 주관을 해가지고 그 길거리 홍보를 참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조류 독감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2003년 이후 비슷한 주기로 찾아온 AI는 해마다 점점 더 그 규모를 크게 해 양계 농가를 힘들게 했는데 치킨의 원재료인 닭 수백, 수천 마리가 폐사되며 양계 산업 전반뿐만 아니라 치킨 산업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조류독감 왔을 때 그 당시에는 처음이라 전부 다 사람이 먹으면 몸에 해롭다 인식이 먼저 들었죠.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배달 시키질 않았어요. 이제 우리 체인점들도 뭐 닭 한 마리 팔고 나오고 2마리 팔고 나오고 그래서 이제 매장들이 많이 줄었죠. 줄고 매출도 떨어지면서 폐업도 많이 했어요. 비좁은 공간에서 키우는 밀집 사육 환경이 닭의 면역력을 떨어뜨린 원인이란 지적입니다. 조류 독감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자리 잡기 시작했을 때 시련은 또 다른 곳에서 시작됐으니 2017년 달걀에서 검출된 살충제 성분 때문에 시민들이 달걀을 불매하고 나서 닭 소비도 그에 따라 급감했다. 산란계 이제 깃털에 보면 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은 이와 같이. 그래서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살충제를 쳤는 건데 그걸 찾기 위해서 그 이제 그 살충제 쳤는 게 그게 알을 놓으면서 계란 껍질을 묻어가지고 그래서 그게 살충제가 이제 나오는 건데 요즘은 아예 뭐 안전한 약을 치지만은 살충제하고 우리 육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또 육계는 아예 그런 자체 없고 하니까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먹거리를 잡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경제 암흑기 IMF 때의 반전은 바로 치킨 시장의 호황. 직장을 잃은 서민들에게 한 줄기 희망이 되었던 치킨집 창업 때문. 소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창업 준비자들이 우후죽순 치킨집을 열기 시작했고 그 결과 한 집 건너 치킨집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치킨집 보아 상태가 되고 말았다. 그 실직하고 명퇴하고 뭐 이런 분위기였으니까 그 우리가 뭐 중저가로 이 창업을 할 수 있는 우리 치킨 브랜드가 뭐 대구에는 아마 1순위였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그때 창업들도 많이 했었죠.
뭐 제대로 준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나가서 창업을 하고 또 거기에서 또 창업을 하고 이래 하다 보니 서로 이제 이 제살 깎아 먹기가 돼서 너무 체인 본부들이 우죽순 너무 많이 생긴 거예요. 현재까지도 전국 약 8만 7천 개의 치킨집이 영업 중인 지금 치킨집 창업보다 폐업하는 곳이 더 많은 아이러니한 현상은 계속되고 있다. 좋은 식용유는 좋은 맛. 치킨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인 식용유. 하지만 2017년 식용유의 주재료 콩이 남미 홍수로 인해 공급이 중단되며 식용유 대란 그리고 가격 폭등으로 이어져 치킨 산업은 또 한 번 휘청이게 된다. 산전수전, 다양한 위기들을 지나온 치킨 시장. 그때 그 당시에 아찔했던 순간들을 들어본다. 뭐 빛이 있으면은 뭐 그림자가 반드시 따라오는데요. 우리의 그 대구의 한국의 양계 산업 프랜차이즈 또 프라이드 치킨 산업도 어떤 굉장히 혼에 몰리는 딜레마의 시기가 옵니다. 이게 이제 조류 인플루엔자의 성격인데 누구보다도 그 뼈아픈 어떤 경험의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한번 좀 해결해 주시죠. 국내에서 그 조류 인플루엔자가 처음 발생된 시점이 2003년도 겨울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약 7차례에 걸쳐서 발생이 되었는데 처음에 2003년도에 발생할 때 충북 음성어집에서 처음으로 발생이 되었는데 이때 피해가 어느 정도냐 하면은 닭 약 500만 수를 매몰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손실은 약 한 1,500억 정도. 근데 그 이후에 2017년도 약 2년 전입니다. 2년 전에 이 발생한 AI는 2003년도는 그 게임이 안 됩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은 우리나라 닭이 약 30%, 닭 숫자로서는 약 2,500만 수가 매몰이 되고 경제적인 피해는 약 1조가 넘었습니다. 그때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제가 보리밥집에 단골 보리밥집이 있는데 거기 가면 꼭 계란 프라이를 하나씩 이렇게 이어줬어요. 근데 어느 날 가니까 프라이 500원 추가해야 된다고 내더라. 그러니까 그만큼 이 영세한 가게들에 영향을 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가정에서는 빵을 못 만들 정도로 맞아요. 힘들었습니다. 카스테라 이런 거 계란이 없으면 못 만들잖아요. 엎친 데 겹친격이라고 설상가성으로 또 이렇게 살충제 탈갈 참 기억하기도 참 괴로운 일인데 그렇습니다. 그것도 약간 오해 있는 부분들 있는데 좀 그런 부분들 좀 한번. 근데 살충제 부분은 이게 사실 농가에서 옛날에 뚜렷하게 이 진드기를 잡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진드기라는 것이 쉽게 얘기하면 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옛날에는 구제하는 방법에 약제가 없으니까 여러 가지 약제를 이렇게 섞어서 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겁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최근에는 정부 자체에서 그 약품 개발이 충분히 되고 또 농가에서 이 약으로 인해서 점차 이 살충제에 대한 개발은 문제가 없는데 도기장 쪽에서도 이 아까 보니 말씀 성교육을 도기할 때 살충제에 대한 그 검사 확인서가 없으면 도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살충제에 대한 어떤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고 75도에 30분 정도의 가열을 시키면은 그 인체는 전혀 이제 무해하니까 이제 소비자들도 충분히 다 이해를 하시고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조류 독감이 일어나더라도 또 그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제 IMF를 직후에 지나면서 은퇴자들이 또 구조조정된 사람들이 선택의 여지 없이 치킨점을 오픈하다 보니까 이게 포화 상태에 들어오고 이게 이제 조정 불가한 상태까지 왔는데 그 흐름들은 두 분들이 다 겪었던 건데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이게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가맹점 수가 포화 상태에 오는 이런 현상이 있었죠. 이게 프랜차이즈업이라는 게 사실은 기본적으로 상생을 전제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는 업종입니다. 프랜차이즈 업종 자체의 본성이 바로 상생이라.
가맹점이 살아야지 가맹본부도 살고 가맹본부가 또 부실해지면 가맹점도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적인 것 같아요.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맹점 수가를 계속 늘리는 부분들은 좀 자제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매일 찾아오는 공복감에 오늘 밤도 잠 못 이루죠. 매일 찾아오는 열대야에 오늘 밤도 잠 못 이루죠. 바삭한 치킨 한 점에 시원한 맥주도 한 잔. 오늘 밤에 모두 치맥 여름밤에 더위 날려버려. 오늘 밤에 모두 치맥 여기는 치맥 페스티벌. 바야흐로 지금은 1인 1닭의 시대. 치킨 마니아라면 꼭 들러야 한다는 치킨의 성지가 있었으니 바로 대구. 양념치킨의 발성지이자 치킨 브랜드의 신화를 이뤄낸 곳. 하지만 대구가 치킨의 도시가 된 이유는 바로 이 치맥 덕분이다. 치킨이랑 맥주 원래 같이 먹는 거 아닌가요? 아무래도 바삭한 치킨이랑 시원한 맥주랑 좀 같이 먹으면 찰떡궁합이니까 좀 즐겨서 자주 먹는 것 같아요. 치킨을 먹으면 치킨은 약간은 느끼한 맛도 있다 할까요? 그러면 맥주로 해서 그게 다 시원함 씻어주는 것 같아요. 연표가 센터링을 올리는 치맥이란 단어가 처음으로 유행한 2002년 월드컵. 그 이후 월드컵 열기와 함께 물밀듯 번져간 치맥 문화. 대구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2013년 대구에서 야심차게 내놓은 지역축제 대구 치맥 페스티벌. 그 시작부터 뜨겁게 불타올랐다. 2013년도 치맥 페스티벌이 시작하기 전에 중국 칭다오시로부터 초청을 받아서 칭다오 맥주 페스티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식품 관련 기업인들을 만나게 되고 또 자연스레 그와 같이 큰 규모의 축제 우리 대구에서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대구는 물론 전국을 들썩이게 한 치맥 페스티벌. 데프리카의 열기와 시원한 치맥의 만남 말해 뭐해? 온 국민의 관심을 받기에 충분했다. 치맥 축제의 가장 중점을 둔 것은 많은 분들에게 지역의 치킨 산업을 알리고 대구가 젊은 열기로 가득했으면 하는데 가장 중점을 두었습니다. 전국 최초로 지역 축제장에서 주류 판매 합법화를 이끌어낸 치맥 축제는 첫 해에 관광객 27만 명 달성, 6년 만에 100만 명이 찾는 초대형 축제로 성장했다. 그 속에는 바다 건너 찾아온 외국인들도 포함되었다. 대구 축제에 와야 해요. 치킨 모델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됐고요. 데프리카의 뜨거운 여름은 물론 치맥의 찬맛까지 즐기게 된 세계인들. 역시 치맥의 위험되시겠다. 2013년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무더위와 그리고 치킨과 시원한 맥주를 함께하는 축제로 올해 7번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대구 치맥 페스티벌이 대구의 문화와 예술이 함께 어우러지고 또 세계인들이 함께하는 그러한 글로벌 축제로 더욱 발전하고 커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자, 사과의 도시 대구는 그만. 이제 대구는 치맥의 도시. 전 세계 사람들이 코리안 치맥을 알 때까지 대구 치맥 페스티벌이 쭉 계속되길 기대한다. 여기는 일본 남부 규슈 지방. 대구가 치맥 페스티벌로 자리매김하는 동안 일본 규슈에도 치킨 축제가 생겼다. 지난 4월 말 규슈의 후쿠오카 현에서 열린 치킨 축제. 규슈 지방 7개 현에서 각 지역의 맛을 대표한
25개 치킨 매장들이 참가했는데 今回2回目を迎えるチキンフェス2019、九州は、鶏肉料理が、バラエティ豊かで、生産も消費も日本一という、特色を持ってます。この町でイベントをやるっていうことは、全国に向けて発信するということもあって、鶏料理と、音楽というエンターテインメントを掛け合わせたイベントを行っております。 일본 양계 산업의 발상지가 바로 규슈. 닭고기 생산량만큼 소비량도 전국 최대. 덩달아 다양한 맛의 치킨 요리들이 개발되고 발전해온 곳이 바로 규슈 지방이다. 일본에선 가라아게란 이름으로 불리는 치킨. 같은 규슈 지방이라도 조리법과 사용하는 부위에 따라 맛과 이름이 천차만별. 그런 다양한 가라아게를 한자리에 모은 것이 규슈 치킨 축제. 올해로 2회째라는데 이미 전국으로 소문난 지역 축제다. 日本の唐揚げはですね、衣に工夫を凝らすのと、あとは下味、今一番流行りなのはあごだしとかそういっただしを使った、味付けが今主流です。一番唐揚げで有名なのは大分県の中津の唐揚げっていう、それが一番有名です。で今日も、中津の唐揚げの、唐揚げの年間のグランプリっていうのがあって、それの最高金賞を受賞している、お店がいくつも出てます。 일본 내에선 종종 최고의 치킨 맛을 겨루는 대회들이 열리는데 지난해 열린 전국 가라아게 그랑프리에서 그랜드 챔피언을 차지한 오이타현의 치킨 매장. 1950년대 오이타현의 우사시에서 시작된 양계 산업이 현재 일본 규슈 지방의 치킨 산업으로 발전했다. 대구가 양계업에서 시작해 대한민국 치킨 산업 발상지가 됐듯 오이타현의 우사시가 바로 일본 가라아게의 발상지인 것. 日本の唐揚げっていうとお醤油を使うのが多いんですけど、お醤油を使わずに塩をベースに、味付けをしております。ですからあっさりたくさん食べられるっていう具合に仕上げてます。でまた違うピリ辛っていうのは本当におつまみにもなりますし、おやつにもなる骨付きの唐揚げとして、持ってきてます。 치킨과 맥주의 단짠 조합은 일본에서도 통한다. 축제장 한켠에 자리한 맥주 부스에서 끊이지 않고 쏟아져 내리는 톡 쏘는 유혹. 머리부터 발끝까지 버릴 게 하나 없는 닭고기. 튀김으로 지림하여 일본인들의 식성을 사로잡았으니 남녀노소 가리지 않는 일본인들의 치킨 사랑. やっぱり飽きが来なくてさっぱりしててどんな食材にも合うのが美味しいです。お酒にも合いますしね。どんなタイプも美味しいですよね。やっぱりどこ行っても美味しいっていうのもありますし、揚げなくても美味しいですし、生もいけるし蒸せば美味しいしみたいな、やっぱり鶏と一緒に人間は生きてるかなと思いますね。 치킨이란 음식에 대중문화를 결합해 지역 매장들의 활성화를 꾀한 일본 치킨 축제. 우리나라 대구 치맥 페스티벌이 대구 태생 치킨 브랜드를 전국으로 성장시킨 발판이 된 것처럼 일본 치킨 축제는 규슈 지방의 식문화를 전국으로 알리는 트렌드 소통의 장이 되고 있다. 대구 치맥! 한국 식문화 사상 최고의 황상 궁합은 저는 치킨 옆에 맥주를 붙인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치맥의 등장인데요. 이게 과연 언제부터 이게 치맥이 등장했을까? 어느 분이 먼저 한번 좀. 그 치킨과 콜라를 먹는 미국의 그 문화가 있었다면 그 맥주와 치킨을 먹는 문화는 한국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그게 당시에 그 80년도에 조선 맥주하고 그다음 동양 맥주가 그 지역에 맥주를 먹을 수 있는 펌이라는 그 지역 그 매장 가게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게에 그 안주로 치킨을 내놓기 시작한 시점이 80년대 무렵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그 우리의 생활 속에는 치맥이 일상적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의 용어를 정의하는 것은 그 이후에 그 82년도 그 프로야구가 형성되고 그리고 86년, 88년 올림픽 게임을 통해서
그리고 2020년 월드컵 기점으로 해가지고 정점으로 치맥의 생활화가 되면서 모두가 치맥이라고 그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을 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때는 자연스럽게 모든 회사 문화, 직장 우리가 디프리라든지 뭐 우리 보통 보면은 회식할 때도 이 문화가 자연스럽게 들어오기도 하고 사람들이 이제 선물을 갖고 올 때도 뭐 회사를 방문했을 때도 이 들고 이렇게 오는 그래서 자연적인 우리 국민 파티 문화의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처음 이렇게 1회 대회 때는 참가 인원이라든지 이런 어떤 좀 기록을 좀 남겼습니다. 당초 예상은 어떻게 했고? 저희들이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는 시작한 장소가 두류공원 코롱 야외 음악당을 좀 생각을 했었고 그때 당시에 한여름 밤 되면은 더위에 지친 분들이 야밤에 나오셔가지고 치킨과 맥주를 드십니다. 통상 한 2만 명 정도가 하루에 나오신다고 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행사 때 4일을 기준해서 못해도 8만 명의 그 관람객은 오실 거다라고 이제 계획은 잡고 시작을 했는데 의외로 결과가 너무 좋게 나와서 27만 명이라는 관람객이 첫 해에 그 성황을 이루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축제는 그냥 그 일상적인 컨텐츠였지만 굉장히 우리들이 필요로 하고 갈망했던 축제가 아니었나라고 스스로 협회에서는 그렇게 또 얘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1세대 그 치킨 브랜드로서 이 모임 자체가 아주 감회가 깊습니다. 또 이 치맥 이런 축제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 치킨 산업이 무궁무진한 발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처럼 소비자의 성향의 변화가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초심을 잃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대구가 치맥의 성이라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대구 치킨 산업이 국내 치킨 산업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예. 이 축제라는 게 그냥 먹고 노는 거로 끝난다면 사실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통해서 산업이 발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참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지난 70년, 80년 지역의 그 치킨 산업의 융성함을 선배님들이 만들어주신 산업을 잘 이어받아서 세계 속의 대구 치맥의 문화를 이제 널리 알리는 우리 치킨의 맛과 브랜드를 널리 알리는 일에도 앞장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가 대한민국 치킨 산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었던 건 이렇듯 양계 산업에서 시작해 치킨 프랜차이즈로 이어져온 오랜 역사와 전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계가 주목하는 치맥의 도시로 문화와 산업 그리고 경제가 함께 성장하는 대구의 미래를 꿈꾸어 봅니다.